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무장입니다. 요새 비트코인이 정말 말이 많네요. 비트코인 저는 뭐 잘 못하기 때문에 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하고 싶다는 얘기 좀 오늘 꺼내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비트코인을 못한다,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식도 잘 못하고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픈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비트코인 잘하는 사람 있으세요? 주식 잘하는 사람 있으세요? 어때요? 비트코인을 잘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있어요? 당장 좀 벌었으면 잘하는 건가요? 지금 이런데? 요새는 비트코인 곡소리 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감정 없습니다. 잘 몰라요. 힘드신 분들께는 제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상처를 드렸으면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식도 잘한다는 친구들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즉, 사실은 우리는 누가 비트코인을 잘하는지, 누가 주식을 잘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정말 제가 매번 경험하는 건데 상승장에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들어요. 정말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가 주식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론들을 막 써놓으시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식견이 얕은데, 저는 가끔 이제 경제 쪽이나 어떤, 거시경제, 미시경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분이 있어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죠. 저도 당연히. 책으로 읽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이 자문을 구해주시는 분들이 저는 좀 이렇게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다 저보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이 교수님이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의 개념은 일단은 어떤 한도, 한정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터내셔널. 도메스틱이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을 하고, 이게 주머니에 들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죠. 추적이 안 되는 세계 공용의 믿을 수 있는 어떤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머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노트를 해놔서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 두 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 1이에요. 화폐란 것이 거래를 하는데 가치가 변동이 매일 일어난다면 어떻게 거래를 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살 거야. 오늘 테슬라 자동차를 샀는데 내일 갑자기 가치가 20%가 올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환불할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갖다가 테슬라 자동차를 샀는데 사고 한 달 있다 차를 받기로 했는데 차를 받는 날 보니까 비트코인이 두 배가 돼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럼 테슬라 자동차를 오늘 사서 한 달 후에 받는데 비트코인이 10분의 1로 폭락을 했어요. 그럼 차를 순순히 내줄까요? 그 회사가 남아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무리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 해도 내가 지금 지불하는 화폐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벌써 약간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상화폐 거래 알고리즘이나 고수분들이 얘기하는 용어는 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들으시면서 기가 차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전부 더 컸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정치 외교학이나 정치 외교나 경제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눈치채신 분들은 찰식했겠지만 정치나 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전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책을 읽고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기축통화, 키커런시가 지금 달러랑 솔직히 원화랑 엔화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굵직굵직하게 달러가 최고고 그죠? 그리고 엔화랑 위엔화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화폐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죠? 미국이 화폐를 그렇게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건 지금 원래 자살행위여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망하려고 환장하지 않고서는 그런 행위를 못해요. 미국 비난 아니에요. 할 마음이 없으니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한국 원화를 미친 듯이 찍어내요. 그럼 환율이 완전 망가지게 되면 수출 수입이 안 돼요, 여러분. 일정 시점부터는
미국의 잃어버린 20년 따라가는 거예요.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를 찍어내도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가 따라가야 돼. 왜? 그거 갖다가 수출 수입할 때 돈을 받거든. 이 기축통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선호했던 게 커먼 랭귀지, 국제 언어를 만드는 거랑 국제 통용되는 기축통화를 만드는데 첫 번째 목표였잖아요. 얼마나 영리합니까?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이거는. 닉슨 대통령 때 근본이제 폐지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배째라지 않습니까? 화폐를 아무리 찍어내도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의 이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 달러를 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힘이야말로 미국의 진짜 힘이에요. 핵미사일보다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세계적으로 공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 쓰이는 거야. 기록도 안 남아. 세금도 못 매겨. 그럼 달러를 더 쓸까요? 덜 쓸까요? 달러를 덜 쓰죠. 당연히 덜 쓰죠. 중국 위엔화도 덜 써요. 일본 엔화도 덜 써요.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정말 본인의 국가를 걸고 만들어 왔던 기축통화 화폐 시스템이 훼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은 내가 잃을 게 있으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당연히 미국이 나서겠죠? 중국도 나서고 일본도 나서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있고 앞으로 할 일들이 있는데 내 밥그릇에 비트코인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위험하겠다고 싶었는데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많은 부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 정말 고수가 많고 이렇게 부자가 또 나오고 이렇게 기회가 또 열리고 닫히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또 미국이랑 중국이 또 제재를 가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뭐 세금 매기는 정도지만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역시 국가는 본인의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럴 권리가 있구나. 그럴 의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트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는 본인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특히 미국이란 국가는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인 거거든요. 그럼 국익을 따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 국가는 뭘 얻죠? 뭘 얻을까요? 표를 얻을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폭락한 시절 1기 신도시 입주장이랑 그리고 IMF 때랑 국제금융위기 때 그 사건 때문에 정치인들이 표를 얻었나요? 아니요. 얻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자들을 혼내주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뜯는 모습을 보고 표를 얻었으면 얻었지 부동산이 실제로 폭락하는 것 때문에 표를 얻은 정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없었다니까. 부자를 혼내주겠다. 일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 발표를 해서 표를 얻었었죠. 거기까지고. IMF 때문에 표를 깎아먹으면 깎아먹었지 더 얻지 못했죠. 거기까지고. 국제금융위기 때도 해당 당시의 대통령님이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만 했죠. 그죠? 미국 가서 달러 퍼오려고 가서 열심히 영업을 할 때 조롱을 당했죠. 그죠?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엄청난 조롱을 받았죠. 소고기 사건, 청산가리 어쩌고저쩌고 사건 등등 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멋있게 차려입고 국민 앞에서 표를 받으면서 시인사인 척하는 사람보다는 밖에 나가서 고개 숙이고 국익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고 제가 표를 던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국가의 수장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인데 더는 안 할게요. 자,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표는 못 얻어. 그리고 경제가 망가집니다.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내수 경기의 25% 안팎이 건설 경기로 돌아갑니다. 폭락하는데 누가 분양을 하고 누가 분양을 받고 매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부동산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올려놨잖아요. 폭락하게 되면 그 세금의 감소폭도 큽니다.
여태까지 계획을 해놨던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펼칠 수많은 복지 정책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절대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세금에 빵꾸가 생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 국가 입장에서 얻을 게 뭘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감정을 배제하고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애가 또 빠져나갈 궁리한다는 초등학교 같은 생각 그만하시고 감정기 제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여러분이 원한다고 내려가는 거 아니고 제가 원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안 돌아가죠. 자, 그러면 국가는 입장에서 폭락하면 뭘 얻을까요? 표는 아닙니다. 일단 뭘 얻죠? 그렇죠. 세금의 감소, 국가 경제의 위축, 그리고 본인들도 돈을 잃죠. 왜? 본인들도 집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에 투자를 해 놓았으니까. 아니라고요? 국회의원들이랑 고위공무원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고요? 저랑 내기하시겠습니까? 저랑 내기하실까요? 싫어한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싫어한다. 부자들은 부동산을 싫어한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부동산이 폭락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실제로 뭘 얻을까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미국은 타격을 받아요. 그럼 제재에 나섭니다. 그럼 한국 정부와 한국이란 나라는 한국의 부동산이 폭락하면 뭘 얻을까요? 여러분 일단 어쩔 수 없이 폭락을 하게 되면 세입자까지 영향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하락했던 청주와 천안시장에서 역전세 때문에 경매 물건이 쏟아졌었고 해당 지역은 지금도 법인에 대한 매물에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얻을 게 없죠. 자, 그것 때문에 폭락이 안 올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도, 미국도, 어쩌면 일본도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국익에 해가 되니까. 그럼 한국 정부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얘기로 부동산 폭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는 부동산이 폭락하면 뭘 얻을까요? 문제는 실제로 폭락을 해도 표를 더 얻지 못합니다. 폭락을 시키겠다는 포지션과 그 응원이 중요한 거지.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여러분 현상에 목을 걸지 말고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한번 눈을 떠보세요. 저 사람은 집 왜 팔라 그럴까? 저 사람은 집을 왜 살라고 할까? 저 사람은 저 세금을 왜 낼라 그럴까? 저 사람은 종부세를 왜 안 내려고 그럴까? 이런 사람의 심리가 수요로 바뀌고 수요가 돈으로 바뀌고 거래가 되면서 국가 경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뭘까요? 그죠? 부동산 폭락이 되면 누가 좋아할까?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